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서 폭군처럼 네. 안주해 계시면서 이제 어머니나 저희 이제 저나 동생한테 항상 이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오셨고 이제 그런 거를 참다 못 견뎌서 이제 제가 고2 때쯤에 결국 두 분이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혼을 해도 아버지께서는 계속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그런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오시면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오게 돼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사실 도망치고다시피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이제 피해서 어머니께서도 지금 어디론가 도망가 계시고, 동생도 지금 부산 어디선가 지내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제 경남 쪽에 계시다가 최근에 도망친 어머니를 이제 잡으려고 흥신소를 이제 고용을 하셔서 네, 지금 쫓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머니께서도 흥신소에 쫓기고 계시니까는 어머니께서 건달들을 고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맞고 경찰 쪽으로 지금 사건도 넘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제가 참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랑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가지고 아버지랑 정말 길거리에서 막 주먹 다짐하면서 싸워가지고 같이 경찰서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아버지를 좀 어떻게든 떼어놓고 싶어서 제가 재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제 심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이렇게 다 찢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랑도 계속 연락을 했고 아버지랑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제가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라는 그런 족쇄에서 풀어날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 아버지를 안 보니까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행복을 그렇게 빌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항상 연락이 오셔가지고 항상 이제 어머니를 막 욕을 하시고 이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게 다 이제 뭐 사회 탓이다, 어머니 탓이다 이렇게 항상 남 탓을 돌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제가 아버지 입장을 참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버지도 어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아는데 참 이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아버지의 그런 안 좋은 점은 고쳐지지가 않으시고 저희 가족 아버지가 저희 가족한테 좀 심하게 폭력을 휘두를 때는 제가 정말 정신병원에라도 진짜 집어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보살펴야 될 가족은 제 동생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또 계속 이제 동생이랑 연락도 계속 하면서 지내고 있고 제가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 25살입니다. 동생은? 동생은 23살입니다. 22살입니다. 그러면 20살이 넘으면 성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로 보면 네. 고양이가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하고 같이 안 살고 형제도 같이 안 살고 따로따로 사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네.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만약 우리가 자연적으로 산다면 12살 때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15살에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산업사회에서 이 현대사회에서는 18살 되면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는 뭐다? 20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투표권을 몇 살에 줍니까? 만 18살이 되면 투표권을 주잖아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건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끼리 형제가 따로 산다고 엄마하고 자식이 따로 산다고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인은 흩어져 사는 게 뭐다? 정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흩어져 살면 자기는 결혼하면 오히려 아내가 좋아요. 구멤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저 착실한 남자 저런 게 문제예요. 구멤버가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흩어져 산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게 돼요. 그럼 자기도 지금은 아버지가 가장 싫지만은 자기도 결혼하면 아버지같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도 결국은 어릴 때 사랑 제대로 못 받고 가정에 못 왔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요구한다?
아내한테 요구하는데 요즘 여자들은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남자가 이게 사랑을 못 받으면 아내한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자이기를 요구하는 것과 엄마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엄마이기를 요구하는 건 조그마한 애도 키우기 힘든데 다 큰 남자가 엄마이기를 요구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이기를 요구하는 게 뭐 술 먹고 가서 주정하는 게 그게 엄마이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술 먹고 주정한다는 거는 무의식 세계에서의 심리가 뭐예요? 7살, 10살, 15살 이런 수준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주고 보살펴주면 괜찮은데 이걸 야단을 치면 의식은 또 자기가 남자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의식은 어린애고 의식은 어른이고 폭행을 하는 건 어른이고 이렇게 무의식은 사랑받고 싶고 이런 거니까 굳이 엄마에게 책임이 있다면 엄마가 이런 원리를 알아서 이 남편을 남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 이렇게 유아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처럼 생각해가 등을 두드려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이게 괜찮은데 이걸 내치니까 어때요? 자기 버림받은 거하고 이게 연상작용이 일어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쓰고 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하거든요. 어릴 때는 버림받아도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때요?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그러면 이게 보디사트바 보살이면 몰라도 어머니도 보통 여자로서는 사랑받고 싶지. 그렇게 자기가 다 관세음보살처럼 그 술 먹고 돌아가 주정하는 것까지 다 감싸 안아주기에는 역부족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받아치니까 아버지는 더 분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복을 하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고 어머니도 두려우니까 이제 뭔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점점 악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뿔뿔이 헤어졌다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좋아져도 같이 살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면 자기가 결혼하면 자기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똑같이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 모습을 자기가 담게 돼요. 그래서 우선 자기 방어를 먼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무슨 기도? 지금까지 미워한 거에 대한 참회 그리고 나를 키워준 거에 대한 뭐다? 감사. 이 기도를 대면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맞대응하고 이래 안 해요. 그냥 네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네네 힘드시네요. 엄마 욕을 막 해도 변명도 하지 말고 아버지 두둔도 하지 말고 네네 네네 아버지 심정이 지금 이렇다니까 엄마가 또 연락하면 엄마 네네네 자기 이제 어른 됐잖아.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죠? 더 이상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유에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아버지가 엄마를 지금 자꾸 속박하려고 하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엄마도 한 인간으로서 여기로부터 뭐다? 자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방어를 스스로 하든지 엄마가 못하면 자기가 엄마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어려운 여인의 편으로서 자기가 방어를 하는데 도움을 주면 돼.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재판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폭력하고 지금도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법원으로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 있잖아. 그죠? 근접 뭐라는 거를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도록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하고는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가 어머니가 상처라도 나면 아버지 어디 가야 된다? 감옥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 금지를 신청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러면 자기도 폭행하게 돼.
그럼 자기가 지금 존속 상해가 지금 감옥 가면 자기 인생 완전히 다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버지는 불쌍하게 여기고 아버지는 고마운 존재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뭐다?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미연의 어머니도 보호하고 이게 아버지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심에 뭐 아버지를 내가 고발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를 막아줘야 돼. 그런 데서 그건 눈도 깜짝하지 말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하면 돼. 정신병원에 넣는 거는 완전히 발작을 해가지고 정신병에 넣으려면 이제 어머니를 폭행했을 때 그때 바로 신고하면 정신병에 입원이 가능해요. 그럼 요즘 인권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사인 받으려고 그래도 우리도 아무도 사인을 안 해줘요. 왜? 갖다 나오면 막 온 동네에 보복을 하니까. 그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고 자기가 진술을 하고 이렇게 하지. 동생도 너무 자기가 보호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20몇 살이다? 3살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